한번 해볼까? 자, 일단은 우리가 두 개 정도 지문을 원래 풀었던 거긴 한데, 맞지? 근데 또 새롭게 풀면 또 새로운 감각이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 1, 2, 3번 독서론 문제 있었는데 독서론에서 틀린 거는 없었지. 맞지? 여기 독서론에서는 아마 틀릴 가능성이 있는 게 오히려 2번 문제가 좀 틀릴 확률이 있고 3점짜리 배점이잖아. 이거는 이제 가나다가 있는데 그게 어떤 동기인지를 보는 거지. 그 때문에인지 위하여인지. 그것만 잘 파악하면 되는 문제였지. 1번, 2번 문제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파악을 해서 잘 풀었으니까 이제 문제풀이는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독서로는 따로 질문할 건 없죠, 여기서? 다음 걸 넘어가 볼게. 자, 다음 중 우리 저번에 공포소구. 이거 우리 아마 선생님이랑 수업하고 한 2주차인가 1주차에 그때 했던 게 이제 공포소구라는 거였지. 여기서 핵심 뭐냐? 우리 다시 한번 좀 상기를 해보면 공포소구가 뭐라고 했었지? 민주야? 공포소구니까 해로운 결과를 통해서 남을 약간 협박이나 설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지? 설득 도구 중에 하나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새로운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 이제 공포소구였죠. 맞지? 그걸 통해서 이제 제니스라는 사람, 레벤탈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이어서 위티라는 사람을 해서 점점점 공포소구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변화하는 어떤 설득 방법에 대한 거에 대한 걸 얘기했었죠. 어떤 그 해석 방법에 대한 거. 그래서 제니스 같은 경우는 공포 설득 효과를 3가지 수준으로 했는데 너무 공포를 많이 주고 혹은 너무 공포를 안 줘도 설득이 안 된대. 제 설득률이 높은 거는 중간 정도 단계라는 거였고, 레벤탈 같은 경우는 뭐야? 감정하고 인지라는 걸로 두 개를 나눠버렸어. 맞지? 감정을 통해 가지고 했을 때는 우리가 감정에서는 공포를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대상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려고 하고, 인지일 때는 우리가 위험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따르려고 한대. 맞지? 그거에 좀 더 나아가서 위티라는 사람은 위협하고 효능감이라는 게 있을 때 그 위협도가 높을 때랑 효능감이 같이 높을 때는 우리가 위협을 통제하고, 맞지? 위협이 높고 효능감이 떨어질 때는 공포를 통제한대. 즉 공포 통제한다는 건 무시였죠, 맞지? 위협 통제라는 거는 따르는 거였고, 그리고 위협이 낮을 때는 애초에 효능감은 아무 관련이 없대. 그냥 반응하지 않는데. 맞지? 이런 거였는데 이 지문에서 틀린 거 있니? 4번부터 7번까지? 7번. 어휘 문제, 맞지? 어휘 문제는 뜻을 다 한번 써보는 게 좋아. 근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기역, 미음과 바꿔 쓰기에 적절치 않은 것은 이라고 했었어. 맞지? 근데 여기서 미음 부분은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어. 맞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에서 준다는 것은 뭐야? 우리가 영향을 준다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아무 영향도 도움이 되지 않게 한다는 의미로서 여기를 받겠지. 맞지? 주지 않는다고는. 맞지? 근데 거기서 기여한다는 건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거잖아. 이해가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준다는 것은 우리가 도움을 주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하는 의미를 갖지는 않거든. 기여한다는 건 이바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해가니? 그렇게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어휘 문제는 한 번씩 어휘를 써보면 좋습니다. 다음, 이건 지난주에 했던 거죠. 분자에 관련된 거 맞지? 여기서 핵심은 뭐였어, 우리가? 활성 에너지라는 게 있었어. 맞지? 근데 활성 에너지는 뭐냐? 지나는 건 화학에서 이제 화학 지문이었는데 화학에서 우리가 그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최소한의 에너지였다. 맞지? 근데 여기서 조금 내가 주말에 주의해야 된다고 했던 게 뭐였어? 활성 에너지가 낮을수록 오히려 뭐였어? 큰 운동 에너지가 생겨서 더 빠른 반응이
이런 안 돼. 맞지? 그래서 왜냐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활성 에너지라는 건 커트라인 같은 거죠. 화학 반응을 위한. 그렇게 커트라인이 낮을수록 당연히 활성화가 빨리 되는 거였고, 촉매라는 건 뭐였지? 이 활성 에너지의 활성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걸 좀 도와주는 건데, 이건 뭐였어? 다른 형태로 좀 이제 촉매가 이제 활성 에너지를 반응 경로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였어. 맞지? 근데 그중에 우리가 고체 촉매라는 거만 쓴다고 했었거든? 근데 고체 촉매를 쓰는 이유는 고체 촉매 같은 경우는 다른 기체나 액체와 다르게 다시 한번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가 없대. 맞지? 그렇기 때문에 고체 촉매를 쓴다고 했었고, 고체 촉매를 쓸 때는 여러 가지가 우리 활용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고체이기 때문에 서로 응결하라는 게 있대. 고온에 올라가면. 그렇게 되면 그 응결하는 걸 우리가 소결이라고 한다고 했었고, 맞지? 그리고 그 소결하는 걸 좀 막기 위해서 지지체라는 걸 통해서 뭐야? 그 소결이 안 되도록 그 금속 물질을 서로 이제 그 지지체랑 달라붙게 해준대. 그러면 우리가 지지체 자체가 열적 안정성이 높은 지지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촉매활성이 애초에 저하되는 것을 억제해 준대. 왜냐하면 그게 서로 달라붙는 응결도를 막아주니까. 이해했죠?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거 아무래도 주말에 하긴 했었으니까 나머지 거 정리는 이제 안 하도록 하고, 8번부터 11번 중에 틀린 거. 응? 9번. 또 11번? 보자. 9번. 기역은 촉매 활성을 높이는 걸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는 기역이 뭐였어? 금속을 활성 성분으로 하는 고체 촉매 활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는데, 요거는 거기 보면은 그 지문에서 봤을 때 활성화를 높여준다는 거. 지금 뭐야? 촉매 활성이 높인다는 그런 부분에 좀 표시가 돼 있으면 좋아, 지문에. 맞지? 근데 그게 딱 나온 부분이 사실 이분단의 맨 끝에 부분에 나와 있거든? 흡착이 많아 촉매 활성이 높아진다. 그 앞에 있는 게 조건이겠지, 맞죠? 그 조건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 일반적으로 고체 촉매 반응에 관여하는 표면에 활성 성분 원자가 많을수록 반응물의 흡착이 많아 촉매 활성이 높아진대. 맞지? 그렇다는 얘기는 반응물에 흡착하는 금속 원자의 개수를 늘린다? 똑같은 얘기야. 말을 바꾸는 것뿐이야. 이해가시죠? 근데 좀 빨리 읽게 되면 지문에서 나왔던 거랑 좀 다른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 11번 보게 되면 11번은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금속에 대해서 A, D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거 찾는 거였는데, 거기 보면은 A가 D랑 봤을 때 어떤 게, 봐봐, 우리가 흡착도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 거기서 보면은. 근데 금속이 봤을 때 흡착 세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르다고 했었어. 근데 거기서 중간 부분에 이문단의 한 밑에서 한 6번째 줄쯤에 보게 되면 거기 반응물의 흡착 세기는 금속 종류에 따라 달라진대. 근데 흡착 세기가 적절해야 하는데, 흡착이 너무 약하면 흡착량이 적어서 촉매 활성이 낮아지고 너무 강하면 지나치게 안정화가 돼버린대. 찾았지? 맞지? 그럼 흡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흡착 세기랑 촉매 활성이니까. 맞죠? 그러면 너무 강한 거랑 너무 낮은 건 둘 다 촉매 활성이 낮은 거죠? A랑 D는 지금 현재 촉매 활성이 낮은 거야. 맞죠? 근데 A는 뭐야? 너무 낮기 때문에 어떻게 돼? 우리가 반응도가 떨어진다고 했었잖아. 맞지? 너무 강하면 안정화된다고 했죠. D는 그러면 안정화되어 있는 거네. 촉매 활성이 안 된다고 했었지. 그게 그대로 나와 있는 걸 찾으면은 3번이지. 이해가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아직 연습하는 중이긴 한데, 독서 풀 때 꼭 문제 먼저 보라고 했었잖아, 선생님이. 문제 보면서 단어를 좀 잘 봐놓고서 그와 관련된 지문에 꼭 표기를 한 번씩 해놓는 게 문제 풀 때 좀 더 용이하겠죠. 맞지? 자,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이건 또 새로운 지문이 하나 나와 있는데, 얘는 이제 우리가 동일론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어. 동일론은 뭐야? 우리의 의식과 뇌가 있는데 그 뇌의 서로의 상태가 어떻게? 물리적 상태가 어떻게? 동일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동일론이야. 맞지? 근데 그와 다르게 우리는 기능주의라는 게 있대. 자, 기능주의라는 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의식이라는 게 기능을 하게 되는 건데, 이 기능은 뭐야? 어차피 기능만 하면 의식인 거야, 그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서로 다른 물질에서 어떻게? 같은 기능.
가능하다고 보는 게 바로 이제 기능주의야. 즉 뭐야? 너희가 집에 있는 로봇가 청소하고 있는데 너희도 청소할 수 있잖아. 둘이 똑같은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즉 여기서 기능주의에서는 같은 기능이라는 건 뭐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야? 어떤 동일한 입력이 들어갔을 때 그에 따른 출력이 있어. 입력과 출력이 다르면 안 되고 이게 일치해야 돼. 어떻게? 함수적으로 일치. 함수적 일치라는 건 뭐야? 1 플러스 1, 2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입력값이 똑같으면 늘 나오는 값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행동이 똑같다는 얘기야. 이해 가시죠? 근데 이렇지 않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대. 누구야? 설이라는 사람이 얘를 반박했대. 어떤 걸 통해서? 중국어방이라는 사례를 통해서. 중국어방은 뭐냐? 우리가 중국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중국어를 쓸 수 없는 기계가 있어. 근데 중국어를 쓸 수 없는 기계에다가 중국어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알려주고 나서 그걸 통해서 얘가 답변을 하도록 만들었대. 그럼 여기서 중국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진짜 아는 거지만 그 로봇은 혹은 인공지능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는 척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럼 이건 중국어를 진짜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기능이 아니야. 왜냐면 기능주의를 반박한 거니까. 라고 얘기한 게 설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야? 로렌즈라는 사람이 확장인지 이론이라는 거 있어. 확장인지 이론.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이 이론, 왜 인지를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바로 심적 상태가 생겨나는 과정을 이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체에 의해서 무언가가 생겨나는 걸 얘기해 라는 거야.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되는 게 이 로렌츠가 얘기한 것 중에 파생적 상태라는 게 있는데 이 파생적 상태는 결국 주체의 해석에 의존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한 합의에 따른 거가 바로 파생적 상태래. 이 파생적 상태에다가 우리가 심리 상태를 이제 더함으로 인해서 어떤 의미가 생긴다는 거야. 파생적 상태는 그 자체로서는 뭔가 가질 수 없고 주체가 해석을 해줘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지문에 관련된 거야, 사실은. 맞죠? 근데 결국 뭐야? 얘는 몸의 내부에서 모든 게 일어난다는 거고 로렌츠라는 사람은 몸에서 이제 뭔가 일어나지만 그 확장되어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 얘기를 했던 거고 그 뒤에 있는 지문은 이제 우리가 지각에 대한 얘기를 해. 맞지? 지각이란 거는 감각 기관을 통해서 뭐? 사물에 대해 아는 것을 이룬다 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내 몸과 그리고 사물이라는 거는 바로 물질의 세계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의식이라는 것은 물질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 존재한대. 근데 이게 뭐야? 결국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세계래. 근데 거기서 객관주의 철학이 나오죠, 여기서. 객관주의 철학이라는 건 누가 봐도 그래야 된다는 거잖아, 사실은. 따져보면 맞지? 객관주의 철학에서는 뭘 얘기해줬었냐? 여기서 의식이라는 것도 누가 봐도 그래야 되니까 의식도 우리는 물질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대. 그 얘는 결국 뭐야? 우리가 의식도 단순히 물질적 반응으로 일어나는 것이 의식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식이라는 게
물질과 아이고 물질과 구분 되어가지고 어떻게 독자적인 실체로 있대. 그래서 이거는 뭐 지각이 감각된 어떤 사물에 대한 추상적인 즉의식이래. 이러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이제 뒤에 있는 지문이었고, 결국 우리가 분리되어서 의식과 이제 그거는 각각 존재를 하는데, 그 존재하는 것들이 뭐야? 얽힘의 체험을 통해서 더 구분이 정확히 되는 거야. 결국 이게 얽힘의 체험이라는 게 체험이 없으면 명확히 구분이 안 된대. 이해가니? 그냥 얽혀 있는 거야. 이건 다 하나로. 결국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이었으니까. 근데 그게 구분되는 게 얽힘의 체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얽힘의 작용이라는 게 있고 지각 후에 확정된다는 거야. 그게. 아 얘는 뭐야? 우리가 의식이고 얘는 어떤 물질이고. 근데 이건 뭐야? 다 내 몸에서 체험하는 것들이긴 해요. 기본적으로. 이해가니? 아마 뒤에 지문이 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좀 정보량이 좀 있어서 좀 헷갈렸을 수 있는데, 자 12번부터 17번 중에 틀린 거. 16, 17. 또? 12, 13, 16, 17. 자 12번부터 볼게. 다음 윗글을 읽은 학생이 정리한 내용이다. 가나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 가는 기능주의를 소개한 후에 뭐야? 무엇은 같지 않다는 설의 비판을 제시하고 있다. 설은 뭐가?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의식이 원래 기능주의 뭐라고 했어? 함수적 일치를 가지고 있다. 맞지? 를 통해서 얘기했잖아. 그리고 기능적으로 봤을 때 의식과 함수적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였잖아. 결국 함수적 역할이 있으면 그건 의식이라고 우리 할 수 있다고 본 거잖아. 이 사람은.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의식과 함수적 역할이 같지 않다는 설의 비판이 되는 거죠. 반대로. 얘는 같다고 얘기했으니까. 이해가니? 근데 그 뒤에 내려가서 쭉 내려가면 나는 지각에 대한 객관주의적인 철학의 입장을 비판하고 뭐야? 결국 이건 다 내 몸의 체험이라고 했었죠. 이해가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서 1번이 되는 거고요. 다음 13번 틀렸다고 14번 틀렸거든요. 14번 볼게. 13번 진짜 실제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틀린 문제라고 해요. 보면은 나의 필자의 관점에서 기억을 평가한 걸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했는데, 기억이 뭐야? 거기 보게 되면 기억은 확장 인지 과정에서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다시 말해 환경의 변화를 탐지하고 그에 맞춰 행위를 조절하는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만 성립할 수 있다라고 했어. 확장된 인지 과정이란 건 뭐야? 얘가 인지를 한 게 밖에 있는 거, 즉 인지 주체가 하는 거야. 그걸 밖에 있는 걸 탐지하는 거야. 그리고 그 행위를 조절하는 주체랑 통입된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그걸 인지한 걸 바탕으로 밖으로 어떤 걸 확인한다는 거잖아. 맞지? 그렇게 보면은 확장된 인지 과정이 인지 주체의 것일 때만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각 이전에 확정된 주체를 전제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거 무슨 얘기야? 그 기억을 평가하는 나잖아, 나. 가는 그걸 맞다고 했던데 나에선 뭐였어? 나에선 아까 전에 얘기했지. 원래 확장되어 있지 않다고. 뭐? 얽힘의 체험을 통해 확정된다고. 그러면 얘는 그 전에 확정이 돼 있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 확정된 주체를 전제하면 안 된다고, 얘는. 이해가니? 그래서 얘는 이 얽힘의 체험을 통해서만 확정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다. 그 전에 확정된 게 아니라 이런 게 동시에 일어난대. 이해가니? 그렇기 때문에 이건 1번이 되고요. 다음 15번. 자, 니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거였는데, 뭐야? 우리 니은은 지각과 감각은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민주야, 맞지? 15번 틀렸다고 했나? 아니, 16번? 16번 볼게. 16번, 17번 틀린 거야? 너 어휘 문제를 이렇게. 오늘 무슨 날이지? 자, 가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이라고 했어. 이것도 실제 많이 틀렸던 문제라고 하긴 해요. 화법 쪽에서. 자, B씨 환자에 찾아낸 암실에서 A, B 두 사람이 있대. A는 막대기로 주변을 더듬어서 이 막대기는 뭐가 돼?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나왔던 파생적 상태가 되죠. 맞지? 막대기를 더듬어서 판단하는 건 주체인 거잖아. 맞지? 그리고
그건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우리가 이 막대기에서 간 건 뭐가 어떤 감각이야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뭐야? 주체적 판단이 필요한 건 파생적 상태인 거지, 막대기는. 맞지? 막대기를 통해 가지고 진동을 통해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B는 뭐래? 초음파 센서로 탐지한 위치 정보를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전달받는데 이를 통해 B는 사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대. BCI에서 사람의 뇌에 컴퓨터를 연결하여 외부 정보를 뇌에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래. 그럼 여기서 3번에 가면 가해 확장 인지 이론에 따르면 암실 내에 사물이 부딪힌 막대기의 진동이 A의 해석에 의존해야만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그 진동 상태가 파생 상태가 아니고 파생 상태겠죠. 주체에 의해서만 집중하는 게 파생 상태였으니까. 이해가지? 빨리 읽다가 아마 조금 해석을 좀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17번은 뭐야? A에서 가장 단어에 가까운 의미로 쓰인 거. 단어의 뜻에서 D가 뭐였지? 우리가 D는 알아보기지. 기억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아무 것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 맞지? 그럼 뭐야?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알아본다라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뭐야? 내용을 알아본다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이 뒤에 거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알아본다는 얘기는 사전의 내용을 알아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살펴본다, 조사한다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맞아서 4번입니다. 알겠죠? 어휘는 5개를 한 번씩 써보는 것도 괜찮아요. 틀렸으면. 앞에 것도 뒤에 것도 오답할 때.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문학에 대한 걸 좀 봐볼게. 문학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애들이 그러더라고. 너희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 첫 번째 나오는 상사동기라는 작품은 이게 거기 남자 주인공이 막 누굴 사랑하고 좋아하잖아. 맞지? 이게 상사병의 의미인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상사동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이지. 맞지? 상사동에 있어서 그 상사동에서 누가 있어? 영영이라는 인물과 김생이라는 인물과 그리고 영영의 이모가 있어. 그리고 김생의 종이 있고요. 근데 김생이 어느 날 뭐였어? 영영한테 반했어. 근데 영영은 어떤 존재야? 해산군의 궁녀야. 우리 저번에 궁녀에 대해서 배웠었지. 운영전 때. 맞지? 궁녀는 밖에 있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 없어? 민주야? 없죠. 그렇게 되면 결혼할 수가 없는 존재야. 영영은. 근데 김생이 영영을 보고 반한 거야. 왜? 영영이 사실 엄마가 없었거든? 이모가 혼자 키워주셨는데 엄마의 제사 때 그때 아주 올 수 있게 해준 거야. 그래서 왔다가 얘가 해변을 봤어. 영영을. 첫눈에 반했는데 어디 사는지 모르는데 누가? 얘가 가는 건 봤어. 어디? 이 이모 집에서 들어가는 걸 봤는데 그걸 보고서 종한테 고민한 종이 얘한테 뭐 했어? 대안을 마련해 주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래서 연애 베푸는 척 이렇게 불러서 장소를 섭외해서 하고서 뭐 손님은 없이 그냥 있다가 뭐 그걸 하다 보면은 뭐야 나중에 이모에게 자기가 뭐야 솔직하게 말을 할 수 있고 그 솔직히 말을 하면 이모가 받아들여 줄 것이래. 그 이모 어떻게 해? 근데 아쉽게도 해상군의 국력이기 때문에 영영을 만날 수는 없다 라고 해. 단 한 번 정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때 내가 한번 제사에 부를게 라고 해서 실제 그 이유 내용은 안 나왔죠. 여기에 실제 부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영영과 김생이 인연을 맺는데 어떻게 되냐? 해상군이 몸이 좀 안 좋거든? 죽어요. 그래서 해상군의 부인, 안주인인 사람이 어떻게? 영영의 신분을 풀어줘서 나중에 김생과 결혼합니다. 실제. 그렇게 끝나는 내용이고 얘는 그렇기 때문에 뭐야? 애정소설, 다른 말로 해서 염정소설이라고 하는 거야. 애정소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랑관계에 대한 건데 여기서는 뭐야? 만나기 힘든 그 관계. 어떤 신분의 차이 때문에 신분에 대한 사랑의 차이거든. 운영전하고 똑같은 거야. 이건 사실 따져보면. 알겠죠? 그래서 18번부터 21번 중에 틀린 거. 18번이요. 또. 없어? 자, 18번에 보기에는 윗글의 대화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찾는 거였는데 시간 표지를 활용해 사건의 추이. 시간 표지 엄청 많이 나오죠?
한시경우 뭐야? 한시경우도 시간 펴지고 날이 저물 때쯤 시간 펴지고 오늘, 내일, 다음날, 뭐월 뭐일 다 시간 펴지죠. 이해가니? 시간에 대한 펴지는 몇 년, 몇 월, 며칠만의 시간 펴지는 아니야. 어떤 때를 가르치는 말은 다 시간 펴지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니? 자,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은 한시경이라는 거는 쭉 내려가다 보면은 봐봐. 거기에 보면 난군께서는 급히 주유를 성지에 마련하시고 하면서 그 대안 얘기하는 데 있잖아. 거기 쭉 내려가다 보면 네 번째 줄에 있어. 한시경우에 돌아와 손님 오십니다라고 하지요. 있지? 그리고 쭉 가다 보면은 날이 저물 때쯤 또 있거든. 그 다음에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다음날도 있고 뭐월 뭐일도 있어. 그래서 일단은 그것도 이제 5월 5일, 7월 7일 이런 것도 말할 수는 있겠지, 맞지? 근데 원래 몇 번 골랐었어? 3번 인물에 대한 논평을 하여 논평은 나오거든요. 갈등 해소 방안은 안 나오지. 갈등은 뭐야? 인물과 인물에 대한 갈등이나 어떤 운명에 대한 우리 갈등이라는 게 소설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란 게 있죠. 내적 갈등은 마음속, 즉 너희의 이 마음속의 갈등을 해결해 주려고 나온 게 짜장면, 짬짜면이라는 거 있잖아.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런 게 다 내적 갈등이야. 그 다음에 외적은 인물과 인물, 인물과 운명, 인물과 뭐야? 자연, 인물과 그 다음에 못 봤지? 사회 이런 게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갈등이라는 게 딱 뚜렷이 나온다는 게 뭐밖에 없어? 사실은 신문에 대한 문제거든. 근데 그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만약 갈등 해소라는 게 만약에 얘를 만나는 게 갈등 해소라고 봤으면 아니죠. 만나는 걸로 해소되지 않잖아. 얘네 신분을 이겨내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 이해가니? 그걸로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긴 하더라고, 이거 실제 많이 틀렸던 문제 중에 하나야. 다음 걸 넘어가서 볼게. 자, 이번에는 어떤 거에 대한 내용이냐라고 하면은 한거 18고 우리 했던 거죠? 기억나니? 한거 18고. 한거 18고. 기억 안 나? 우리 강호가도 중에 하나인데 자연의 은거에서 쓴 작품이었죠. 맞지? 이건 한번 해석을 해줄게, 그러면. 자, 평생은 뭐야? 내 삶이죠. 맞지? 내 삶 동안 원하느니 다만 충효에 동그라미 치고요. 뿐이로 돼. 충효란 건 유교사상에 대한 거죠. 맞지? 이 두 일 말면, 이 두 일 안 한다면 금수, 세모. 이거 내가 얘기했잖아. 금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나는 수놓은 비단이라고 해서 이게 되게 화려하게 잘 익은 가을의 들판 같은 걸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였어? 짐승을 얘기한다고 했어. 이건 짐승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금수야 다르리아라는 건 야의 동그라미 서리적 표현이죠. 다르지 않다. 자, 마음에 하고자 하여 10년 황하나는 10년 동안 허둥댔다는 얘기거든. 10년 동안 허둥댔다는 얘기는 10년 동안 내가 계속 유교적인 충효를 하고 싶었대. 그 여기서 충효는 뭐겠어? 임금님에 대한 충성심이야, 사실은 따져보면. 이 사람이 권호문이라는 사람이 은거에서 쓴 거기 때문에. 다음, 비록 못 이뤄도 임천이 좋으냐. 임천은 자연의 대유적 표현이죠. 맞지? 살림과 천이니까. 좋으니냐. 무심어준 우리 무심하다 이번 주에 외우는 건가? 외웠었지, 지난주에. 무심하다. 무심하다 뭐였죠? 무심하다 뭐였죠? 욕심이 없다. 맞지? 그러면 욕심이 없는 물고기와 새는 절로 한가하였더니 그래. 그래서 조만간 세상 일을 읽고 너를 쫓는다. 이거 물화일체에 대한 얘기죠. 맞지? 나는 너를 쫓는다. 의인법도 되고 당연히. 맞지? 다음에 출하면 치군택민이고 처하면 조월경운인데 앞뒤로 대국법이고요. 출한다는 나간다는 거야. 나간다는 관직을 나가는 거야. 관직을 나가면 임금님께 충성하고 백성에게 혜택을 베풀고, 처하는 건 머무는 거야. 머물면 달 아래 고기를 낳고 구름 속에 밭을 간다. 이거 무슨 얘기야?
자연에서 내가 즐기고 있는 거야. 지금 뭐야? 세속적인 거랑 그리고 머무는 거, 자연적인 거랑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지. 근데 뭐야? 명철군은 뭐야? 되게 그 명리를 잘 아는 그런 군자들은 이것을 잘 즐기나니 하물며 부귀 위기라. 부귀는 뭐야? 세모. 부유하고 귀한 것이야. 이는 위기래. 그렇기 때문에 뭐야? 가난하게 살리로다. 이거 뭐야? 안빈낙도적인 태도죠. 안분지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거에 가지 않겠대. 자, 날이 점을 거둔 도무지 할 일 없다. 이거 할 일 없다는 얘기는 할 일 없어서 되게 막 되게 그 슬프고 이런 게 아니라고 했었지? 뭐 여유롭다는 얘기야. 쉽게 설명해서. 할 일이 없으니까. 소나무 문을 닫고 달 아래 누웠으니 세상에 티끌 마음의 세모. 세속적인 거야. 그 세속적인 마음, 이로만, 즉 한 가지도 없대. 단 하나도 없대. 한 끝도 없대. 그래서 성현이 가신 길이 뭐야? 우리 이제 조상, 선조들이 가신 길이 망고의 한 가지라. 뭐야? 되게 오랜 세월 동안 한 가지래.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란 거야. 은커나, 은거한다. 형커나, 나가더나. 도는 어찌 다르니가 서리적 편이고, 도는 다르지 않대, 결국. 그래서 한 가지 길이요 다르지 않으니 아무든지 어떠리라는 얘기 서리적 편이고, 야, 머물든 나가든 상관없대, 사실은. 그래서 강가에 누워서 강물을 보는 뜻은 세월이 빠르니 백세인들 길겠느냐. 막 100세라는 건 그만큼 긴 시간이 가도 막 길게 안 느껴질 거래. 그럼 과장법도 되고 서리적 표현도 되고 어머니도 서리적 표현이 되거든. 10년 전에 진세 이러면 세모야. 진세 이러면 내가 뭐야? 아까 있던 거 있잖아. 뭐 추교에 대한 거, 유교적인 거 이런 것들은 일념이 얼음 녹듯 한데 직위적 표현이고 내가 그런 걸 다 버리고 이제 자연에서 살고 있다라는 얘기겠지. 알겠니? 그런 내용이 그 밑에 있는 뭐야? 이거 수필이죠. 고전 수필인데 이건 뭐야? 겨릅이라고 하는데 이 겨릅은 너희는 초가집 가본 적 있니? 민주야? 초가집 본 적 있니? 지우야? 그 초가집에 위에 보면 지푸라기로 지붕을 만들거든요. 그거 TV에서 본 적은 있지, 민주야. 그 지푸라기를 겨릅이라고 해요. 쉽게 설명해서. 근데 이 겨릅이라는 건데 이 겨릅을 누가? 여기서 화자가 처음에 어떻게 해? 갖고 싶어 해. 그리고 또한 사람들도 겨릅을 갖고 싶어 해. 근데 그걸 나눠주는 어디 그 사찰이 있었나 봐. 그 사찰을 나눠서 이건 뭐야? 내가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이기적인 욕심이지. 맞지? 이욕이야. 이욕에 마음을 어떤 거야? 뺏긴 거야. 그 스스로를 나중에 반성하게 돼요. 왜 반성하게 되냐? 거기서 보면 상사공이라는 존재가 있거든? 여기서 갔을 때 상사공이 사실 상사공은 초가집 몇 개 있대. 이 사람은 필요한데 상사공은 자기가 가져가려고 안 하고 뭐야? 오히려 나를 도와줬대. 그래서 이런 걸 딱 하고 보니까 내가 없어 보니까 뭐야? 맹자랑 이극이 했던 말이 뭔지 알겠대. 그 맹사 같은 건 뭐야? 자기가 궁핍할 때 의의를 잊지 말아야 된다고 했었고 이극이란 건 궁할 때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살펴보게 된대. 지금 무슨 얘기야? 내가 이때는 뭐였어? 이 겨룹을 추구했던 화자의 모습은 마치 술에 깬 상태랑 얼마 다르지 않았대. 정신 없었다는 얘기지. 그런 내용이었거든? 자, 22번부터 26번 중에 틀린 거. 24번 또. 22번이요. 자, A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고 했는데 혹시 몇 번 골랐었어? 1번, 5번 고민하다가 자, 1번을 볼게요. 1번이 명확히 아닌 걸 알면 되겠네. 맞지? 자연물을 대상화하여 그 자연물의 역동성. 자, 역동성이란 말 우리 되게 자주 나오거든. 역동성은 뭐 하는 거야? 뒤지거나 이런 걸 해야 돼. 지금 뭐야? 뭔가가 막 이렇게 굽이굽이 막 흘러간다. 라든지 뭐 이게 막 통통 뛴다. 라든지 이런 말이 나와야 돼. 그런 말이 있지는 않았죠. 맞죠? 그렇게 되면 이건 역동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가 없죠. 자연이 나오긴 했지만. 이해가니?
근데 거 2에서 보면 비유적 표현으로 된 자신 행동을 돌아보는 글쓰니. 자기가 취했을 때라고 했다는 얘기는 술 실제 먹은 게 아니잖아. 비유적인 거지. 이해가니? 술을 먹은 게 아니니까 자기가. 마치 술 먹은 것과 똑같아. 여기 그런 거 있잖아.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었어. 막 그걸 가지려고 내가 내 스스로 망가지는 모습이 있었거든? 마치 그게 술 취했던 모습 같이 느껴진 거야, 그냥. 알겠죠? 다음에 24번. 24번 진짜 많이 틀렸다고 하는데, 볼게.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했는데, 권어문의 한거 18족이 지향하는 삶을 실천하는 태도의 변화를 형상화한 연시조래. 1수부터 19수까지 내용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대. 몇 번 골랐었어? 5번. 자, 17수에서 벌써 아무된들이라고 써. 아무된들. 어디든 어떠리 라는 얘기였잖아. 맞지? 이란 거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화자의 생각은 일념으로 바뀐다. 진세 일념이 아니죠. 진세를 눈동뜬하다고 했잖아. 바뀐 게 아니지 이건. 진세 일념은 뭐야? 내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 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속세에 대한 거란 말이야. 물론 앞에 있는 것도 도에 대한 거니까 세속적인 거긴 하죠.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바꿔가지고 뭐 실천하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 지금 현재. 이해가니? 근데 1번에 보면은 삼수의 임천 자연이라고 했죠? 자연이 좋으니라 라는 태도는 일수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거 뭐야? 충효에 대한 거죠. 맞지? 하는 태도와는 다른 태도죠. 맞죠? 자연과 충효. 충효는 어디 가야 있는 거야? 속세에 가야 있는 거죠. 임금님께 충성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도 알면 유교적인 사상은 충효를 우리가 같은 수준으로 보거든? 유교에선. 그렇기 때문에 뭐야? 임금님께 충성하는 거랑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는 같은 등급인 거야 사실은. 이해가니? 꼭 내가 충성심에 대한 거 한다고 해서 효도를 안 하는 건 아닌 거야. 그 유교적 사상에서. 알겠죠? 다음 거 봐볼게. 자, 이번에 나온 거는 뭐야? 우리가 무성격자라는 이제 현대 소설인데 얘는 어떤 내용이냐? 일제강점기 내용이야.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에 그 배경에서 누가? 정일이라는 존재가 있거든? 정일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 정일이는 사실 모든 사람들에 대한 어떤 편견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왜? 그 사람들이 나는 되게 하는 행동들이 경멸스럽고 귀찮아요. 이들을 내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도 들어가는 거야? 사실은 부모님이 아버지도 들어가. 근데 뭐야? 얘는 사실은 교사야 현재. 근데 유학생이거든?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인 거야 사실은. 식민지 지식인인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삶에 대한 무게나 고통 때문에 무기력해진 거야 스스로가. 무기력해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뭔가 돈을 추구하고 이런 행동들을 보고 이러면 되게 경멸스럽고 뭐야 그들이 하는 행동들 나한테 뭐 하는 것도 귀찮고 이런 거야. 근데 여기서 좀 다른 시각을 갖게 돼. 왜? 아버지가 위독해서 왔던 거야 지금 현재. 돌아가실 위기가 된 거야. 근데 아버지가 그 뒤에 내용 중략 이후에 어떻게 해? 어떻게든 살려고 하죠. 맞지?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이 죽음과 사투를 벌이시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해. 자기 스스로에 보시면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고 얘는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소설이야 얘는. 알겠지? 원래가 현대소설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약간 철학적이고 약간 추상적인 게 많아. 그래서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지문 잘 읽어보면서 이건 뭘 잘 파악했어? 정일이가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 파악을 잘해야 돼. 그 심리 상태가 실제 얘가 하는 것인지 많은 것인지 누굴 좋아하는지 누굴 싫어하는지 이런 거. 용팔이라는 존재가 나오잖아. 용팔이. 용팔이가 아마 처남인 거거든 여기 내고서. 그 용팔이가 지금 어때? 이 아버지 재산 물려받으려고 정일이랑 지금 짜고 있는 거야 사실은. 아직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되게 물질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이지 용팔이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27번부터 30번 중에 틀린 거 27번만 적을게. 27번에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을 가장 이게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딱 보면은 주인공을 정일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사람들 아버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얘는 전지적 3인칭은 일단 돼. 근데 거기 정일이 마음이 나오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근데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 중에 너희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뭐야? 제한적 서술이라는 것 중에 초점화라는 걸 하는 게 있어. 서술을. 얘는 뭐야? 정일이한테 초점화를 한 거야. 지금 뭐야? 전지적 작가 시점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 사실은. 근데 정일이를 기준으로만 모든 걸 서술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초점화한다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서술자 중심 인물의 시선에 의존하여 사건 형사를 제한적으로 한다. 이건 뭐야? 제한적으로 일부러 자기가 한 거야. 제한 안 되지만 사실 원래. 이해가냐?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에 30번.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을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무성격자에서 정일이는 자신을 부속한 속물적 욕망을 경멸하고 현실에서 적극적인 행동을 주저하는 한편 자신과 주변의 관심에 집중한대. 주변에 대한 관찰을 그 의미를 파악하고 파악한 내용을 반영하여 그런 자신의 분석하는 의미도 갖는데 나아가 관찰과 분석을 수행한 자신의 내면을 마저 대상함으로써 인간 심리의 중층적 구조, 그러니까 인간 심리의 어떤 쌓여있는 여러 가지 구조가 나타난대.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이번에 봐봐. 상대의 웃음에서 공모의사를 읽어내자 얼굴에 흐르는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을 깨닫는 데서 상대에 대한 불쾌감을 웃음으로 무마한다? 는 아니죠. 여기서 잘 내용을 파악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심리를 파악 잘해야 된다고 했던 거거든. 그 A 부분에 봐봐. A 부분에 보면은 거기서 웃음이 나오는 부분을 봐봐. 거기 보면은 내 심혈은 신경쇠약 탓일까? 그 위에다. 그 위에 보면 그의 뺨을 갈기고 싶은 듯한 충동을 느꼈대. 걔가 너무 속물적이니까. 그러나 정일이는 금시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이 자기의 얼굴의 흐름을 깨달았대. 이러한 심혈, 이런 마음은 뭐래? 신경쇠약 탓이 아닐까? 의분이라는 것도 없이 결벽성도 아니고 그런 것이 공연히 이같이 한순간에 뒤집힌 거잖아. 그전까지 경멸하던 게 이제 뒤집어진 거야. 자기 마음을 한 모퉁이의 상식을 놓쳐 뿌린 타락의 결과는 아닐까? 지금 그리고 나서 정일이가 도장을 조급히 줘서 마음대로 찍으라고 했어. 그건 무슨 얘기야? 용팔이랑 공모하기로 마음을 가진 거잖아. 불쾌함의 마음이 아니겠지, 이제. 불쾌감에서 딴 걸로 바뀌었다고 했으니까. 이해가니? 다음 거 볼게. 자, 다음에 이제 현대시 두 작품이 있는데, 자, 현대시 두 세트는 보게 되면, 첫 번째 시 같은 경우는, 나라는 존재가 일단 나와서, 화자 드러나지? 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 근데 뭐 하는 거야?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거든? 임은 1월이며, 이거, 거룩한 존재다. 그리고 난 그런 거룩한 존재에 대해서 뭐 한다고? 만년의 싸늘한 바위가 있어도 싸늘한 바위면 내가 안고 있기가 힘들잖아. 맞지? 근데 그걸 내가 뜨겁게 안겠대. 그리고 뭐 했어? 흰 뼈가 되지만 부활한대. 흰 뼈가 돼도 다시 부활한대. 그리고 붉은 마을의 숯이 다시 재가 되더라도 라는 이게 시간이 흐르는 건데 시간이 흘러도 자기는 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 임을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시야, 이건. 알겠니? 사랑에 대한 맹세에 대한 시고,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시는 들어가는 화자인 내가, 맞지? 뭐 하고 있어? 여러 가지 시어들이 나와, 거기에. 왜냐면 나는 시인이거든요, 화자는. 이 시어들을 어떻게 해? 자유롭게 만들고 싶대. 근데 자유롭게 만드는 것도 자기의 관념, 봐봐. 거의 내 언어의 뜰에서 굴르라는 얘기는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 안에서 굴른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유를 선사하고 있는 것 같지만 1년에서는 한계가 드러나. 근데 그 2년에 넘어가면서 그 한계를 벗어나는 거야. 왜? 봄이 지옥 같다라고 해서. 우리 봄이 지옥이라는 얘기는 보통 안 하죠, 맞지?
그렇다면 이거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끝나는 시야, 시 자체는. 그래서 시인이 시를 쓰다 보니 맨날 똑같은 단어로만 쓰고 똑같은 관념 속에만 쓰는 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했나 봐. 그걸 조금 다르게 탈피해 보려고 했던 시야. 그래서 얘는 31번부터 34번 중에 틀린 거 있니? 33번. 또? 없어? 33번 봐봐. 자, 다음에 따라 이것도 진짜 많이 틀렸다고 하거든. 가나를 감상한 걸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가는 부재하님을 기다리며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고 나는 봄과 같은 세상에서 대상에 함께 자유를 누리는 바람을 드러낸대. 그러나 가는 대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화자 자신이 두드러짐에 비해 자기의 관념인 거잖아. 내가 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맞지? 근데 나에서 화자가 주목한 대상들의 모두 맞죠? 걔네들이 여러 가지로서 우리 해석되는 걸 얘기하니까 이 차이가 주변에 대한 태도나 바람을 싫어하는 방식으로 반영되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자 5번에 볼게. 가에서 화자는 붉은 마음을 바쳐 부재하님을 기다리고 요건 맞죠? 왜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붉은 마음에서 풋이 재가 된다고 했으니까 맞죠?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나에서 단벽 안에 봄과 같은 세계에는 대상들과 공유하려고 있다? 아니지. 거기 봐봐. 단벽이 나온 부분을 보면은 뭐라고 하나. 나에서 단벽은 내 언어의 단벽이 되고 라일락을 이거 열거법이잖아. 맞지? 다 같은 수준의 것들 열거하고 나열하고 있는 것 뿐이야. 즉 주변의 사물일 뿐이지 그거랑 뭘 공유하고 말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건. 즉 시어의 하나일 뿐인 거야. 이해가니? 그래서 시를 볼 때 그게 이제 무슨 법이 쓰였는지 보면은 그게 어떤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시인지도 알 수 있거든. 그런 거 좀 잘 파악해주면 좋고요. 다음에 화법과 작문 35번부터 37번 중에 틀린 거 있니? 없어? 자 다음 이번에는 화작 통합 세트죠. 맞지? 38번부터 42번 틀린 거 41번? 1번 자 볼게. 나를 작성할 때 활용한 내용의 조직 방법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이라고 했었는데 자 일단 이건 이럴 때 우리가 화작문 세트 같은 경우 화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문제를 보면서 발제독하면서 푸는 방법 많이 쓰거든요. 1문단이면 1문단을 확인하면 되겠죠. 맞죠? 나를 작성할 때 내용 조직한 거래. 1문단에서 논제에 대한 입장을 선택하게 된 계기와 원인을 결과에 따라서 제시한대. 맞지? 그럼 너 1문단 보면은 자, 이번 토론의 논제를 보고 나도 내년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는 생각에 관심이 생겨 토론에 참여하기로 했대. 근데 나는 반대 입장을 선택한 후에 친구 한 팀이랑 토론을 준비했대. 반대 입장을 왜 선택했는지가 나왔어, 안 나왔어? 그냥 선택했다고 했지. 그래서 1번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답이 확인되면 원래 넘어가는 세트긴 하죠. 맞지? 화작은 원래 그렇게 푸니까. 다음 3번부터 45번은 틀린 거 없어? 틀린 거 없어? 너희는 화작 통합 세트가 좀 문제구나. 맞지? 그거 좀 잘 보면서 풀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오늘 부족하진 않았어? 풀면서? 부족했어? 우리가 근데 주지문이나 세지문이나 우리가 했던 것들이긴 한데 새롭게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풀이가 됐나? 그래서 오답을 잘해야 돼. 오답을 해야지 내용이 기억이 나는 거고 너희들 내가 수업 시간에 막 필기해주면 필기 막 열심히 따라 하잖아. 근데 그거를 그냥 몽롱한 상태에서 필기하지 마시고요. 그게 이런 내용이구나를 좀 알면서 필기를 하면 다음에 똑같은 질문이 또 나오거나 같은 지식을 활용하는 지문이 나오면은 이득이 생기는 거거든. 지금 일단 수능 특강이 이번 주 말고 이번 주에 문학은 나오고요. 독서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나오거든. 그래서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아직 어차피 문학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다른 거를 가지고서 아마 2주차까지는 공부를 할 것 같고 2월 둘째 주 때부터 아마 수능 특강이 아예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서 너희들 이제 아마 화작도 교과서로 들어가기도 하니까 어차피 사야 되니까 그것도 사고 준비를 할 때 그때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수업을 다시 들었으면. 우리 오전 시간에 수업 듣는다고 졸고 막 이러지 말고 컨디션 좋은 상태로 방학이니까. 알겠죠? 고생하셨습니다. 가보도록 합시다.